이걸 할 수 있는 아이와 이걸 할 수 없는 아이는 중고등학교 때 수학 정서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수학에 흥미가 없다. 걔는 수학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수학 잘하는 아이들은 사고방식이 어떻게 다를까요?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우리는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능이 수리 논리 지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굉장히 일부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제가 수리 논리 지능이 별로 뛰어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결국은 메타인지를 활용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제가 저기 100개의 구슬이 있는데 그중 25%가 금구슬이래. 자, 그럼 금구슬 몇 개니? 그럼 애들이 다 알아요. 25개라고 알아요. 자, 너 3만 원인데 물건이 3만 원이야. 30% 세일해주면 얼마니? 할인해주면 얼마야? 그러면은 3만 원인데 30%면 9천 원 할인해서 2만 1천 원이라 애들 다 계산한단 말이에요. 이거 계산 못하는 아이들은 저는 중고등 학생 중에 못 봤어요. 어른 중에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이거를 문제에서 원가가 만 원짜리 물건을 15% 이윤을 붙여 팔았다. 그럼 애들이 갑자기 못 풀기 시작해요. 그리고 소금물이 200g짜리 소금물인데 거기서 15%가 15%래요. 소금의 농도가, 소금물의 농도가. 그럼 여기서 소금이 몇 g이냐 구하라고 하면 못해요.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막 그래서 막 헷갈려하고 막 그러거든요. 막 이 할인율 그러면은 원가 곱하기 100분의 뭐 100 더하기 막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가 생활에서 쓰던 그거 있잖아요. 그걸 연관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멀쩡하게 사회생활 하면서 애들이 그 가게에서 물건 사면서 야 100원짜리 물건을 5개 사면 얼마야? 그러면은 500원 딱 하거든요. 근데 100원짜리 물건을 5개 샀을 때라고 하는데 이걸 갑자기 100 곱하기 5가 아니라 100 더하기 5라고 하는 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내 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지식을 내 수학 문제로 가져와서 끌고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뭐고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구분을 잘 못해요. 근데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막 기가 막히게 공식을 외우거나 하는 게 아니고요. 뭐 거속시, 소금물의 농도 이런 거 외운 적이 없어요. 잠깐만 30%에 내가 만원짜리 물건 30% 깎아주면 7,000원이지. 내가 어떻게 한 거지? 그치, 만원에서 30% 깎아주면 0.7 곱했네. 아, 그럼 여기서도 만약에 이렇게 A1을 B% 할인해줬다 그러면은 A1에 100분의 B를 곱해서 원래 것을 빼면 되겠네 라고 연결 지을 수 있는 아이들이 수학을 잘한다는 거죠. 저는 이걸 이제 수학 네이티브 스피커로 부르는데, 이걸 할 수 있는 아이와 이걸 할 수 없는 아이는 중고등학교 때 수학 정서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생활 속에 쓰던 거를 제가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중학교 때 수학을 잘 넘어갔어요. 이렇게 잘 넘어간 아이들은 중학교 때 배운 수학을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루겠죠? 그럼 또 고등학교 가서 이걸 자연스럽게 다루면서 수학을 하는 건데, 이걸 모르는 아이들은 한 단위 나올 때마다 공포에 질리는 거죠. 이거 또 새로 나왔다. 이거 또 외워야 돼. 이런 과정, 내 삶과 나를 연결시키는 과정, 내가 이걸 모르면 내가 이걸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지? 라고 생각해보는 과정, 이거를 연결시켜주는 거는 완전히 상위권과 그 밑에를 갈라주는 그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학에 흥미없는 아이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수학에 흥미가 없는 아이가 정말 있을까요? 정말 생각해보세요. 수학에 흥미가 없는 아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재미없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해보시면요. 생각해보세요. 아이들한테 너 그 네모네모 로직 같은 퍼즐 주잖아요. 아니면 스도쿠는 조금 이게 갈리는데, 아이들한테 숫자 퍼즐 같은 거 한번 줘보세요. 싫어하는 애 아무도 없어요. 레고 다 좋아하죠? 레고도 결국은 수학입니다. 기하하고 수학이에요. 수학을 싫어하는 아이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 이거를 망가뜨리기 시작하냐면, 자, 3일은 3, 3, 2, 6, 3, 3, 9. 이때부터 저는 우리가 수학을 망쳐놓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엄마 아빠가 문과고 뭐 예체능이고 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데려오시면 어렸을 때 제가 얘가 수학을 재미없어서 한다는 걸 제가 보여드릴 자신이 있어요. 진짜로 이 수학 과목을 싫어하게 만든 거죠. 이 수학이라는 이 본질 자체를 싫어하는 아이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거의 없고요. 오히려 재밌어하고 오히려 즐길 수 있다. 우리가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이 수학 과목과 수학을 분리시켜서 애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학에 흥미가 없다. 걔는 수학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이의 이 생활 속에서 내가 돈 계산하는 거 재밌잖아요. 돈 계산하는 거랑 이 내가 수학 문제 풀던 걸 연결시켜주는 연습. 이게 갑자기 뭐 누가 몇천 원을 하고 뭐 문제 풀면서 몇천 원을 가져왔고 누가 몇천 원을 잃었고 이러면 재미없던 게, 생활 속에서는 재밌는 요걸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해서 이 생활과 수학을 연결시켜주고 재밌고 흥미있게 내가 실제로 써먹을 수 있다고 만들어준 이 과정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문해력이 부족해서 수학 문제를 못 푼다는 말에는 동의하시나요? 완전 체감되죠. 완전 체감돼요. 완전 체감돼서 어느 정도로 체감이 되냐면, 진짜로
아니 정말로 이걸 이해 못한다고 한 싶은 친구들이 제가 봤을 때 거의 70%가 넘어요.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세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애들이 80% 70% 정도는 그냥 이 수학 문제를 풀 때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걸 이해하는 것 자체가 상위권이에요. 물론 저희 어렸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은 정말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밑줄 쳐서 1번, 2번만 딱 이게 1번 문장, 2번 문장만 할 수 있으면 저는 정말로 그냥 상위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요즘 아이들을 무시해가지고 요즘 애들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떤 면이 달라진 거냐면 제가 여기서 필요한 문해력은 여기서 말하는 문해력, 수학에서 필요한 문해력은 그냥 일반 어떤 뭐 이런 소설책을 읽거나 했을 때 문해력이랑 다르단 말이에요. 뭐냐면 아이들이 제 생각에는 아마 저는 이제 짐작하기를 이게 미디어가 발달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문장이나 이 글이나 어떤 상황을 통째로 받아들이는 거 익숙하고 이거를 쪼개가지고 분석해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좀 적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부터 20까지의 수 중에 모든 짝수의 곱을 소인수 분해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1부터 20까지의 수 중에 모든 짝수의 곱을 소인수 분해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근데 애들이 이거를 못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애들이 왜 못하는 줄 아세요? 그냥 딱 보고 이게 뭐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옆에서 문제를 읽어줘요. 자, 문제를 끊어서 한 단어씩 읽어봐. 시작하면은 1부터 20수 중에 뭐라 그랬어? 1부터 20까지의 수요. 그러면은 자 1부터 20까지. 자, 그 다음에 모든 짝수. 요 중에 모든 짝수. 그럼 얘가 찾아요. 모든 짝수. 자, 그 중에 걔네들의 곱. 그래요. 그러면 곱해요. 걔네들을 그 곱한 수를 소인수분해. 그럼 이거 소인수분해 하면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 1부터 20까지 모든 짝수의 곱을 소인수분해하라고 그러면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이들한테 필요한 게 뭐죠? 모든 1부터 20까지의 수래. 자, 그 중에서 모든 짝수는 뭐가 있어? 1, 2, 4, 6, 8, 10에서 20까지 있어요. 자,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한다고? 다 곱하래요. 곱하면 돼. 어떻게 하라고? 소인수분해. 소인수분해요. 이게 수학에서 필요한 문해력이거든요. 이런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딱 보고 느낌을 파악하거나 어떤 그냥 그런 분위기를 파악하는 거에 굉장히 능하고 이거를 딱 봐서 문장을 쪼개서 그대로 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리모컨 매뉴얼 주고 자 그대로 해봐. 그럼 아이들 못하는 애들 많을 거예요. 왜? 리모컨에 있는 그 매뉴얼을 보고 한 문장씩 읽으면서 그대로 따라 해야 되거든요. 요즘 아이들 이거 못하는 애들 많을 겁니다. 아이 수학 성적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국어 공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국어 성적을 위한 국어 공부와 수학 성적을 위한 그 국어 공부는 다를 거예요. 그런데 저는 공통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기 있는 문장을 그대로 이해해서 내가 확인했는지를 자기가 스스로 파악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냥 딱 보고 모르겠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벌써 글 읽기 훈련이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장을 딱 보고 한 문장 한 문장씩 이 단어를 정말 이렇게 되새기는 거. 특히 수학은요 문장이 5문장 있는데 그 문장 중에 하나라도 놓쳐버리면 문제가 안 풀리는 게 사실 수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들의 의미를 빠짐없이 논리적으로 잘 해석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저는 그래서 수학 시간에 수학 학원인데 뭘 시키냐면 처음에 10분 동안 글쓰기를 시켜요. 글쓰기를 시키고요. 주제와 관련된 글쓰기를 시키고요. 아이들 막 물어보거든요. 이거 선생님 이렇게 써도 돼요? 저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돼요? 저렇게 써도 돼요? 물어보거든요.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없으니까 자기의 의견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정해서 써라. 그 다음에 뭐 시키냐면 스도쿠나 이런 거 엄청 시켜요. 그냥 여긴 것 같은데 찍는 게 아니라 꼭 여기에 3이 들어가야만 하는 이유를 찾아. 그 다음에 뭐 네모네모 로직 같은 퍼즐이 있어요. 이것도 여기 8인데 여기 7하면 될 것 같아가 아니고 꼭 여기가 8이어야 되는 그 논리적 이유를 찾아. 저는 이게 이제 수학에서의 글쓰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요런 요약하고 해석하고 요런 글쓰기는 완전 필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